마수대가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체포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 사실을 안 했었는데 라고 하는데 마수대 수사관님들이 무슨 소리야,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당신 여자친구, 당신 옆에 있던 친구 다 자백했어요 라고 압박을 하면 허위로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저 사실 필로폰 투약한 거 아니고 저 옆에 있었지만 저는 같이 하자고 했지만 안 했습니다 변호사님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다퉈야 될까요? 라고 하는 분은 오늘 이와 같이 억울한 마약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마약 사건의 형량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그 당시에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는다면 입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엄격한 형사소송법상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마수대가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체포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 사실을 안 했었는데 라고 하는데 마수대 수사관님들이 무슨 소리야, 그 당시 같이 있었던 당신 여자친구, 당신 옆에 있던 친구 다 자백했어요 라고 압박을 하면 허위로 자백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결코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렇게 대원칙이라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나요?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자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재판에 가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부인한다, 저 사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러면 그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나요? 라고 반드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핵심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내용을 볼 건데, 진술적인 증거가 사실 한계라고 한다면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 사실 마약 사건은 어떤 CCTV나 어떤 현장 적발, 결국에는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했다라고 하는 어떤 제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사실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마약을 팔았다, 나는 그 필로폰을 투약할 때 같이 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결코 되게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에 대한 어떤 소변 검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모발 검사라고 내가 거기에서 필로폰 양성이 나왔다, 대마, 합성대마 양성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물론 증거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 다릅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실제 무죄 사례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빙성의 탕핵인 건데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결국에는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다, 그 핵심적인 증거를 줄여대는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보자나 공범이 타인을 거짓으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마약 사건인 경우에 되게 많습니다. 저희 공공연하게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바로 공적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공적, 즉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구속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적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피고인은 하지 않았는데 같이 현장에 있었던 상대방의 공범이 얘도 했어요 라고 과장하고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 거기에 따라서 당시에 마수대에 체포됐을 때, 긴급 체포돼서 갔을 때 저 무서워요 라고 그 당시에 허위로 자백을 했는데, 이런 수사관님들이 인정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해서 이거 다 옆에 공범들 진술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백하면 이거 결국에는 이거 형량 가중 사유가 됩니다 라고 무서워서 자백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 저희가 충분히 해당 내용을 다른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보강 증거가 단순히 내가 자백한 것만으로는 절대 그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마약을 소지했다는 내용의 증거는 내가 투약했다라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수와 투약이 별개의 범죄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을 거예요. 만약 모발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합성대마 양성, 케타민 양성이 떴다 할지라도 그 해당 모발 검사 결과가 공소장의 범죄와 과학적으로 검출 시기가 일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모발 검사 결과는 1c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시 모발 검사 결과가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담당 수사관이 전체 1년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6개월로 보았는지 3개월마다 끊어 보았는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건에서는 3개월 내로 했는데 내가 자백한 범죄는 1년 전이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경찰에서 내가 자백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거기서 다퉈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공범의 제보 진술이 통화 내역이나 계좌거래 내역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해야만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공범의 진술이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불일치하는 점을 저희가 충분히 입증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있었을 때 억울하게 내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허위로 자백을 했음에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죄 사건인데요. 1년 6개월 전에 2020년도에 내가 투약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마약을 투약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로 자백을 했지만 막상 재판에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모발 감정 결과는 3에서 4.5cm, 그 1.5cm 구역에서만 모발 마약 검사가 양성이 나왔던 것이죠. 1cm가 30일, 즉 한 달마다 자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1년 6개월 전의 범행과 객관적으로는 15에서 16cm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소가 됐을 때 모발을 보니까 이 당시 국과수에서 감정한 거가 단 3에서 4.5cm밖에 안 됐다. 그러면 15에서 16cm가 결국에는 필요한데 우리는 딱 3cm밖에 안 됐다. 이 결과에는 무려 12cm, 즉 1년의 공백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령 검찰에서 저는 케타민 투약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결코 과학적 증거로서 입증될 수 없다라고 하며 무죄가 선고된 실제 객관적인 판례에 해당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탄페타민, 필로폰이죠. 그 결과가 1년 6개월 전인 2020년 10월경에 투약한 필로폰 범행으로 볼 수가 없다. 3에서 4cm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14에서 28cm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무려 12cm, 약 1년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격리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즉 저 실제로 투약했어요, 저 필로폰 했습니다 라고 당사자가 자백을 했음에도 여기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고 된 것입니다. 본인이 허위로 자백을 해도 필로폰이 양성 자백이 있어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은 이제 진술 증거와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 특수상의 어떤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제가 투약하는 거 봤어요 라고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공범이 제보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공범이 진술하는 내용들을 각각에 살펴보면 이 CCTV와 그 실질적으로 텔레그램 거래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처음에 허위로 자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공범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피고인이 부인함으로써 충분히 그 내용이 입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CCTV로 실제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이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하는 내용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는 돈만 인출해 줬고 실질적으로 송금하고 연락하는 것은 공범인 B가 주도를 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이 CCTV 증거와 배치되는 이 공범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라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실제 판결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B는 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매하고 모든 내용을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180만 원을 송금하고 결국에는 필로폰을 받지 못한 다른 사정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관련된 실제로 구매했던 투약량이 객관적인 필로폰 구매량과 투약량이 일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접촉하고 했던 내용이 보면은 피고인이 아니라 B가 촬영된 영상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이 당시 CCTV 결국에는 영상을 보면 공범의 진술이 투약량, 구매한 양, 누가 마약 구매했는지 등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공범의 가장 주도적인 제보 진술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피고인의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마약 사건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수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현행범 체포가 되고 긴급 체포가 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냥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허위로 자백해서 억울한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마약 사건의 그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사실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라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설령, 소변,
모발이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투약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지 제가 한 차례 자백한 적이 있어요 라는 만으로 결코 유죄를 피하기 어렵겠죠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설령 본인이 마약 사건으로 수사나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정말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실제 무죄 판결 사례까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